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고집 부리거나 억지로 생각을 강요하는 것 말고 설득시키는 힘 말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상사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 가거나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어서 실장님께 보여드리면 이건 왜 그렇게 했고 이건 왜 그렇게 했니? 네 생각은 뭐니? 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패닉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일이 잘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는 시기였잖아요.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견고하게 다지는 일, 그런 것들은 한 적이 없던 거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오다가 사회로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공부와 전혀 다른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바로 말하기인데요. 이 말하기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능력만 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것들을 얼마나 잘 꾸며서 이야기하는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쯤에 제 또래의 영국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한국에 있는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대화하면 뭔가 내용이 조금 심오해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성적을 매길 때 태도를 성적에 넣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이야기로 토론이 살짝 시작이 됐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 학교 선생님도 아니었고 성적에 대해 그렇게 큰 의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각을 하거나 떠들거나 자거나 이런 태도 불량인 학생들을 보면 벌점을 매기곤 하잖아요. 성적이 반영되게 한다든지. 근데 선생님으로서 그거는 정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을 데리고 어르거나 달래거나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어려운 방법인 거죠. 힘이 많이 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되게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경고를 주곤 합니다. 너무 쉽게 벌점을 주면 그 순간 학생들은 타격을 입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다. 개인적인 능력과 태도는 분리되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능력은 엄청 뛰어난데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태도와 개인적인 능력을 엮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이 맞다 아니다를 따지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와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영국인들은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해.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무조건 외워라는 식으로 공부하기도 했고 엄격한 부모님들 세대들 밑에서 또 자라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펼쳐서 무언가를 해나가기엔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고한 그 근거나 주장이 없기도 하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성격을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확실히 하고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인풋, 두 번째는 아웃풋입니다. 언어 공부할 때도 비슷한 형태를 띠잖아요. 머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뱉는 것. 영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어로 우리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IELTS 스피킹 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근거를 뒷받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영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다. 평소에 내가 내 주장과 설득력을 얼마나 강화시키는 연습을 했냐의 차이겠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뒷받침하는 근거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말한 그 영국 친구도 어떤 주제를 꺼내면 자신이 예전에 본 기사들, 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IELTS 공부할 때 그 원어민 강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스피킹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다뤄봤냐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할 때 영국에서 발행하는 뉴스,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건데 사실은 제 지식도 많이 느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학원 수업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들, 정치적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랑 다 같이 듣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외국인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게 많고 많은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적게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자. 기사를 많이 보자. 연예 기사 이런 거 말고. 혹시나 영어 공부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 하나 남겨드릴게요. 제가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때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사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정리를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찍은 영상이 100개가 넘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말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사라는 직업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늘더라고요. 어디서 강조를 해야 사람들이 집중력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말이 늘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강의하고 할 때 목소리 조그맣고 막 힘 없는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뒤에서 잘 안 들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을 받고 이건 고쳐야겠다, 개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고 내 의사 전달을 더 강력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드세요.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이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이 그 창구 역할을 했고 여러분은 독서 모임 같은 거 있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여러분 꼭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내 생각을 말하는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계속 정리해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만들어도 좋겠죠. 자, 오늘은 말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 다음 영상에는 말을 잘할 수 있게 인풋이 강하게 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분석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하나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